네, 안녕하세요. 민물고기 연구소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물고기 연구소에 관해서 출조하고 있어가지고 바다 낚시를 지금 출조를 당분간 한참 못하는 관계로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남부지방을 싸돌아다니면서 여러 어종들을 찾았던 낚시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중부지방, 먼 곳에서 남부지방까지 낚시 가시는 분들 미리 포인트 하나 정도는 알고 가시라고 오늘도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름 하면 빠질 수 없는 어종이 우리 4대돔 중에서 이제 뱅에돔, 우리 4대돔이라고 하면은 감섬돔, 참돔, 돌돔, 뱅에돔.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도 돔 잡으면 기분이 좋죠. 프로든 낚시하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든 누구든. 여름 하면 근데 뱅에돔이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 하면은 뱅에돔 철이고요. 여름에 감손돔 낚시는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맛, 눈맛도 중요하지만 입맛도 바다 낚시는 빠질 수가 없죠. 여름에 잡는 감손돔은 게도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여름에 잡는 감손돔 맛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별로 없고요. 여름 하면 제철고기, 뱅에돔. 뱅에돔 포인트를 지금 한 군데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포인트 찾아가는 것부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하고 좀 비슷하게 통영, 여기도 통영입니다. 통영이고요. 왜 자꾸 통영만 얘기하느냐, 할 곳은 많은데 순서대로 나갈게요. 순서대로 하나씩 해야 되니까. 통영 또 가시는 분, 통영 근처 가시는 분, 먼저 풍아리를 찾아가세요. 풍아리, 통영에 있는 풍아리라는 곳을 먼저 찾아가시고요. 풍아리를 찾아가시면은 풍아리 일주도로가 나옵니다. 풍아리 일주도로죠. 그러니까 풍아리를 한 바퀴 쭉 도는 일주도로가 나옵니다. 일주도로를 타시고 쭉 그냥 가시면 돼요.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그 안하고 바다 붕장어 포인트가 보이는 오비도, 바다 건너편에는 오비도가 보이고요. 쭉 그냥 일주도로, 구경도 하실 겸 주변 경관도 좋고 풍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쭉 가시면 돼요. 그냥 쭉 가시다 보면은 굽이굽이 막 이렇게 도로가 굽이굽이 이렇게 가시다가 마지막에 일주도로를 완전히 리턴을 해가지고 다시 육지 쪽으로 완전 꺾는 부분이 나옵니다. 도로 끝에 가면 이제 바다 쪽이 아니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이제 꺾어버리는 도로가 나옵니다. 그 꺾어버리는 도로가 보통 분들이 보시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그 꺾어버리는 부분이 들어가는 조그만 샛길이 있어요. 차가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샛길. 제가 항상 가보면은 현지 분들도 평일에 거의 없을 정도로 현지 분들도 간혹 간혹 좀 보기가 드물 경우가 많이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좀 제법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진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통영하면은 도보 포인트 하면은 보통 척포, 우리가 척포라고 하는 곳에 많이 가는데, 거기 감성돔도 잘 나오고 사실 여러 가지 조항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척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일체 말씀 안 드리는 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시면은 자리를 못 잡아요. 고기가 나오는 자리를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한겨울이고 피서철이고 가을이고 너무 많습니다. 많은 분들, 그만큼 고기가 잘 나온다는 건 확실한데 가보셔야 좋은 자리를 찾기가 힘들고요. 그나마 한적하면서 그나마 쓸만한 포인트, 풍아리 일주도로를 따라서 쭉 가시다가 끝에 육지 쪽으로 이제 오비도를 등지고 완전히 꺾어버리는 도로가 나옵니다. 거기에 꺾는 그 모서리 부분에 조그만 샛길이 있어요. 샛길을 따라서 한 300m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방파제가 하나 나옵니다. 한 100m,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방파제가 나오고요. 일주도로를 따라가시면서 여기 다다를 때, 꺾는 부분 다다를 때쯤 되면 이 방파제 끝이 잘 알고 보시면 보이는데, 그냥 가면은 안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새길 따라가시면 방파제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찾을 수는 있으시겠죠. 여기까지 통영에 가셔가지고 풍아리를 가시고, 풍아리 일주도로를 따라서 쭉 가시다가 꺾이는 부분, 이제 오비도라는 섬을 등지고 육지 쪽으로 이제 꺾이는 모서리 부분, 여기 샛길이 나 있고요. 샛길을 따라서 한 300m 정도 들어가시면은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방파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찾아가셨다 보고요. 제가
그러면은 이 방파제를 이제 들어가시면은, 예, 길이가 100m 정도 되는 방파제가 이제 나옵니다.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제가. 내만 쪽으로는 이렇게 배들이 정박을 해 있고요. 끝에 가보시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방파제라는 게 뭐 여기 뭐 우리가 데트라포트라고 그러죠. 산발이 그런 걸로 안 돼 있고요. 이 방파제는 석축으로 돼 있습니다. 앞에가 약간 뭐 한 2, 3m 정도 되는 석축으로 돼 있고요. 방파제 외항 쪽, 저쪽 먼바다 쪽을, 풍아리 쪽 안쪽 말고 저쪽 먼바다 쪽을 보시게 되면 성인 이제 한 가슴 정도는 이렇게 시멘트 벽이 있고요. 우리 소위 말하는 원투 낚시, 원투 때려놓고 받쳐놓고 하기 참 좋은 그런 시멘트 벽이 있고요. 여기서 차를 주차를 하시고 여기 걸어가시다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는 갯바위입니다. 갯바위인데 인위적으로 만든 방파제예요. 제가 알기로 이 방파제는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한 20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년, 한 15년, 10년, 예, 그때 갈 때 방파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새로 지은 것처럼 만드는 거 제가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깨끗한데, 오늘은 자 4대돔 중에서 여름 제철 뱅에돔 포인트고요. 바다 낚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께, 남부지방 분들은 보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남부지방 분들은 다 프로시고 제가 만난 분들은 뭐 다 고수분들이고, 각자의 포인트, 각자가 즐겨 찾는 단골 포인트들이 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 분들 보지 마시고, 중부지방에서 힘들게 내려가셔가지고 귀한 시간 내셔서 가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가게 되면은 끝에, 보통 우리가 하면 방파제 끝을 많이 노려요. 끝에 가서 공략을 많이 하세요. 본류가 흐르고 있고요. 우리가 바다 낚시 같은 경우는 이 조류의 흐름을, 초보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조류의 흐름은 뭐 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근데 조류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다 낚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간조, 만조, 간조, 만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물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바다 한가운데 그냥 막 그냥 쉘이 막 그냥 흐르는 물이 본류라고 보시면 돼요. 본류. 네. 바다 가운데 그냥 쉘이 막 그냥 막 흐르는 물, 본류고요. 이 본류에서 좀 삑사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좀 나머지 이렇게 빠져나가는 물, 이게 지류라고 보시면 돼요. 지류. 네. 뭐 지형지물에 부닥치건다든지, 아니면 여기 뭐 섬 같은 게 하나 있어갖고 이쪽으로 뭐 삑사리가 나고 빠져나가는 물들, 뭐 내만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물들, 이런 게 지류라고 보시면 돼요. 쉘이 막 본류, 그냥 막 한가운데 흐르는 건 본류. 뭐 지형지물에 조금 이렇게 뭐 섬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새어나가는 건 지류. 본류, 지류. 요 정도는 보실 줄 아셔야 되고요. 여기 가시게 되면은 여기 만조 포인트입니다. 만조. 물이 꽉 들어왔을 때. 간조, 만조 하죠. 여기 만조 포인트고요. 만조 2시간. 만조가 되기 2시간. 만조가 되고 나서 물이 빠지는 2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물돌이라고 합니다. 물돌이. 그 물돌이 시간이 여기 포인트고요. 물이 들어올 때, 이쪽에서 이제 바다에서 이제 물이 들어옵니다. 이쪽은 풍알이고요.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방파제에 이제 부딪히겠죠. 이 본류는 막 쉘이 그냥 본류는 흘러갈 거고요. 그냥. 이쪽에도 본류가 들어오겠죠. 들어와가지고 이 방파제하고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면은 본류가 흐르다가 이런 방파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반전조류라는 게 생겨요. 반전조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본류가 쉘이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여기 부딪힌 본류는 이 방파제 위로도 갈 거고 아래로도 갈 거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반전이 생기는 거죠. 반전조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반전조류라고. 이런 조류 이름은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물이 이렇게 흘러가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아시면 됩니다. 그냥 반전조류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여기 포인트는 방파제에 가셨고 정면이 아닙니다. 정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통발만 막 쳐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어종은 뱅에돔은 이쪽에서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뱅에돔 포인트는 어디냐? 이 방파제 끝에 가가지고 먼 바다를 보고 방파제 끝에 약간 모서리 부분, 모서리 약간 안쪽 부분, 약간 한 1, 2m 안쪽 부분, 여기가 뱅에돔 포인트입니다. 정면은 공략하실 필요가 없고요. 수심은 보통 여기가 한 5m, 5m 전후, 만조가 됐을 때는 5m, 한 6m, 5, 6m 정도, 간조가 됐을 때는 한 3m, 4m. 통영 같은 경우는 조속간만의 차가 한 2m,
한 3m, 2, 3m 정도가 납니다. 여기 서해안처럼 막 7m, 9m 이렇게 안 나고요. 한 2, 3m 정도 나고요. 반전 조류가 생기면서 또 일로 이렇게 조류가 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석축들이 있다 보니까 석축에 부딪히면서 종조류가 생겨요. 종조류. 종조류는 또 뭐냐? 찌가 들어가 버립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 물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조류를 우리가 종조류라고 해요. 종조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찌를 던져놓고 찌가 쑥쑥쑥 가다가 쑥 들어가니까 입질인 줄 알고 착각하시고 이렇게 빼는데, 종조류가 생겨요. 빨려 들어가는 종조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석축 쪽으로 너무 붙이지 말고요, 찌를. 약간 석축 앞쪽으로. 이 반전조류를 태워가지고 반전조류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보면은 종조류도 생기고, 이 속에서 우리가 조경지대라고 또 얘기가 있어요. 조경지대. 이렇게 흘러가던 조류가 물속에 있는 지형지물이라든지, 뭐 이 방파제에 있는 석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부딪혀가지고, 종조류도 생기고, 빨려 들어가는 것도 생기고, 또 조류의 흐름이 약간 멈칫하는, 빨리 흘러가던 조류가 약간 멈칫합니다, 여기서. 약간 멈칫하는 걸 우리가 조경지대라고. 이런 말들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트가 그냥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종조류도 생기고, 조경지대도 생기고, 여기 반전조류가 생기면서, 하여튼, 여기 가시면은, 일단 뭐, 바다, 조류에 대한 공부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가시면은. 예. 그러면 뱅해동 같은 경우는 여기 가서 어떻게 낚으셔야 되냐. 보통 찌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찌낚시로는 안 낚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위에는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은, 망상어, 아주 어린 망상어, 예. 어린 망상어.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에 많죠. 자리돔, 아주 작은 자리돔들. 자리돔 망상어. 그리고 보고, 배가 볼록한 보고. 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주변에 뭐 전방이든 내만이든 뭐 어딜 하든 원투를 때리든 뭘 하든 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새우미끼, 우리 크릴새우라고 하죠. 새우미끼를 쓰시게 되면 들어가면서 바로 없어집니다. 그냥 한 1초, 2초면 없어집니다. 여기는 장대, 민장대 한 4칸 정도. 바다에서 4칸은 긴 게 아닙니다. 바닷대에서. 바다 4칸대, 민장대 하나 준비하셔가지고요. 바다치 1호도 아닙니다. 바다치 2호 바다치. 2호 바다치에 수중치 2호. 이건 완전 미친 거죠. 뱅에돔 낚시하는 데 써가지고, 막대치 2호에다가 장대를 써가지고 2호에다가 수중치 2호는 완전 미친 겁니다. 보통 뱅에돔 낚시는 아주 예민한 채비. 아주 예민한 채비를 써야 되는데, 이 포인트만큼은 속공으로 내려야 돼요. 속공. 이 포인트에서는 발 앞에다가 우리 뱅에돔 미끼인 빵가루, 밑밥은 필수고요. 빵가루 밑밥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뿌리쳐가지고 빵가루 밑밥으로 뱅에돔도 모으면서 어린 뱅에돔, 여기는 어린 뱅에돔부터 한 30급 정도 되는 뱅에돔까지 낚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곱뿌리 가셔가지고 곱뿌리에서 약간 안쪽으로 밑밥을 집중적으로 투척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조류가 흘러가면서 조경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밑밥띠가 여기에서 좀 멈춥니다. 많이 멈추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고기들을 많이 불러 모아요. 잡어들을 엄청나게 불러 모으기 때문에 잡어들은 이 포인트에다가 밑밥을 계속 줘가지고 불러 모으고, 4칸 장대로는 이 밑밥을 치는 곳에서 약간 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수심을 한 3m, 4m 정도 주시고요. 이쪽에서 흘러가지고 반전조류가 생겨가지고 이 조경지대로 들어가는 곳까지 찌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걸어가다 보면 제가 말한 종조류는 이렇게 우리가 빨려 들어가듯이, 휩쓸려 들어가듯이 들어가고요. 여기 뱅에돔 같은 경우는 큰 뱅에돔, 손바닥 이상, 한 25 이상급 정도 되는 뱅에돔 같은 경우는 총알처럼 팍 들어가 버립니다. 찌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밥 뒤로 고기들을 띄워가지고 담아놓고 5m 정도 떨어진 데서 장대로 그냥 2호 수중치로 속공으로 내려가지고 반전조를 따라서 들어가다가, 찌가 총알처럼 들어가면, 그때 챔질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름부터 겨울까지, 겨울에도 뱅에돔이 낚입니다. 겨울에도 뱅에돔이 낚이고요. 미끼는 크릴새우 쓰지 마시고요. 낚시장 가면은 뱅에돔 전용 홍게찌렁이라고 있어요. 청게찌렁이보다 조금 작은 홍게찌렁이, 빨간 색깔의 홍게찌렁이가 있습니다. 홍게찌렁이를 쓰셔가지고 바늘은 돈바늘 1호 정도가 좋습니다. 뱅에돔 같은 경우는 입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감손돈 바늘 한 3호, 4호 이런 거 쓰실 필요가 없고요. 감손돈 바늘 1호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목줄은 한 2호. 초보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목줄 한 2호 정도
뱅이돔 채비는 전혀 아닌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제압할 때 한 2호 정도, 목줄 한 2호 정도 쓰시고요. 감성도만 한 1호 정도 쓰셔가지고, 미끼는 홍게찌렁이 쓰셔가지고 이 조경지대와 종조류가 형성되는 이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밑밥을 쳐셔가지고 고기를 모은 다음에 이 방파제에서 이 포인트에서 한 5m 떨어지는 곳에서 민장대로 속공으로 미끼를 내리셔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류가 이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입질이 들어오면 챔질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복잡했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했는지. 바다낚시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해를 전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여기가 뱅이돔 포인트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쪽을 가서 가지고 이쪽 포인트를 공략을 하세요. 그냥 뱅이돔이 있다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자, 오늘 하나 뱅이돔 포인트, 여름철 빠질 수 없는 어종 뱅이돔이고요. 이 포인트 한번 찾아가 보셔가지고 여기 민가가 있습니다. 민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고성방가라든지 이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여기 또 어르신분들, 민박은 아니고 뭐 하여튼 제가 갈 때마다 좀 어르신분들, 또 요 뒤에 언덕 쪽으로 또 민가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정숙한 분위기에서 이분들에게 현지인 분들에게 피해는 안 가도록 가셔가지고 재미도 보시고요. 손맛도 알차게 보시기 바랍니다.